거란은 절대로 스스로 이 고려를 포기 못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옵니다. 대회전을 통해 그들을 전멸시키겠사옵니다. 강감찬은 거란의 징발령이 내려졌단 소식을 듣고 현종에게 대회전을 펼칠 거라 이야기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려의 재상들은 강감찬이 미쳤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강조가 거란과의 전면전을 펼쳤다가 대패한 전적이 있는 고려로서는 아무리 강감찬이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다 한들 대회전을 펼치는 건 무모해 보였고, 그 전에 서희처럼 외교 전략을 통해 거란과의 전쟁을 막거나 아니면 흥화진을 지켰던 양규 장군처럼 백성들과 함께 모두 성 안에 들어가 성을 사수하면서 음식과 물이 떨어지고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지친 거라니 스스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수성전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과거 고려가 실패했던 전략을 골라서 거란을 대적하겠다고 주장하는 강감찬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특히 항상 최소한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최충수는 강감찬에게 강하게 반대하며 말하길 거란을 상대로 벌판에서 맞붙는 것은 무모한 일이옵니다. 수많은 군사가 떼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면서 강감찬이 고려의 많은 군사들을 죽음으로 이끌까 우려하였죠.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며 오래전부터 지체문, 유방, 최사위, 이자림 등에게 대회전을 치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 말해놓았고, 이들이 강감찬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자 장내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평소 강감찬이 지체문과 유방, 최사위, 이자림, 황보유해 등에게 내내 이야기해오길 이번에는 거란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멸시켜야 한다며, 물론 재상들이 주장할 전략들 또한 틀린 전략은 아닐 것이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거란을 물러나게 할 뿐, 그들은 곧 또 다시 고려를 쳐들어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펼칠 것이고, 과거 서희 재상께서 하셨던 것처럼 외교수를 통하여 일단 거란을 물러가게 하려면 거란은 이전처럼 강동육주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내어주었던 강동육주를 도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하지만 강동육주는 우리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순간 그들이 언제든지 고려를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기에 이제 거란을 상대로 외교를 통하여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은 순진한 동자의 생각과 같다 말했었어요. 게다가 수성전을 통해 거란을 물리친다 해도 그것은 거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켜서 이 나라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악수를 두는 것과 같다면서, 아마도 그들은 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를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남하를 계속할 것이고, 지난번 전란에 의해 개경 하나 불탄 것만으로도 이를 재건해내기 위하여 우리 고려 백성들이 겪었던 큰 고통을 또 겪을 것이라 경고했죠. 당시 백성들이 배를 골랐을 뿐 아니라 문관들에게 줄 녹봉조차 없어서 무관들의 영업전을 빌려다 녹봉으로 쓰려다가 무관들의 반란까지 겪게 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는 없다면서 자신은 거란을 물리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거란을 섬멸시키는 걸 바란다면서, 그러려면 무모하다 할지라도 거란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황보유해, 최사위, 유방, 이자림, 지체문과 같은 재상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마침 이들이 현종 앞에서 강감찬의 힘을 실어주자 강감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 여겼고, 깊은 고뇌에 빠졌었던 현종은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알겠소. 이제는 거란과 끝을 볼 때가 되었소. 강감찬 경이 이 전쟁을 끝내시오. 나는 경만 믿고 있겠소. 강감찬은 드디어 현종의 허락을 받았고, 자신이 계획하였던 전면전을 통해서 거란을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겠다 생각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강감찬은 현종의 허락을 구한 후 상원수로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장수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시작하였죠. 이때 강감찬은 원정왕후가 승하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군사들은 상복을 입지 말고 전쟁에 전념해달라는 현종의 말을 듣고 현종이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원정왕후를 특히 아꼈던 현종이었음에도 지금은 군사들이 조문의 예를 갖추는 것보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었으니까요. 강감찬은 승하한 원정왕후와 현종을 위해서라도 꼭 승리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장수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그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였습니다. 대장간에 도착한 강감찬은 대장간의 대장장이들이 막 거푸집에서 꺼내 물에 식힌 칼을 모루 위에 올리고 망치로 마구 패는 모습을 장수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죠. 모루 위에 칼을 올리고 망치로 패니 칼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보이는가. 아무리 강한 쇠가 있다 하여도 모루에 댄 후 망치로 두들겨대면 그 힘을 이길 칼은 세상 어디에도 없네. 모루와 망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칼도 꺾이게 만들 수 있는 걸세. 우리는 이 칼이 꺾여 나가는 것처럼 곧거란이 꺾여 나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걸세.
강감찬은 장수들에게 자신이 대회전을 주장하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이유를 피부에 와닿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어야겠다 생각했고, 직접 대장간에 가서 모루와 망치를 보여준 후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서 붓과 벼루를 꺼내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강감찬이 생각한 모루와 망치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이 대회전에서 펼치고자 하는 망치와 모루 작전이란 흔히 말해서 포위 선멸을 시행하기 위해 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군사 전략 중 하나로서 모루와 망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동력이 부족한 대신 중무장을 한 모루 부대와 무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력이 좋은 망치 부대로 군사들을 둘로 나누어서 모루 부대가 상대 부대와 부딪혀서 그들을 묶어두는 동안 망치 부대가 상대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며 섬멸해내는 군사 전략을 뜻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동 부대와 방어 부대로 나누어진 전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강감찬의 검차 부대가 방어 부대가 되고 후방에서 공격하는 부대가 기동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감찬의 전술을 모두 들은 장수들은 입을 떡 벌리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무관도 아닌 문관 출신인데다가 고령의 나이인 강감찬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고안해냈는지 강감찬의 노력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전략대로라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표정으로 변해가는 장수들을 보며 강감찬은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고, 부원수 대장군 강민첨, 판관 내사사인 박종검과 병분하중 유참, 그리고 20만 8,300명의 군사들은 영주에서 거란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1018년 12월 거란군이 흥화진에 도달하자 강감찬은 기병 12,000여 명을 흥화진 근처 골짜기에 매복시킨 후 흥화진 동쪽의 삼교천을 막았는데, 강감찬의 예상대로 거란군은 삼교천을 건넜고 거란군의 도하가 시작되자마자 고려군은 막아두었던 강물을 터뜨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12,000명의 기병으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며 싸움을 시작하였죠. 정예병과 중갑기병을 훈련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춘 강감찬과 군사들은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기만을 기다렸으나 웬일인지 1차 침입 후 공격이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강감찬이 알아본 바 거란군은 고려군의 이어진 공격을 피하며 현종을 잡고자 개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인지한 강감찬은 강민첨에게 자주로 가 거란을 공격하라 일렀고, 강민첨의 공격을 받고 쇠약해진 거란군은 이어 고려군의 청해전술로 인하여 식량 공급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퇴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거란군은 고려군의 계속된 공격을 받으며 연주를 거쳐 1019년 2월 귀주에 진입했으나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도 귀주에 도착하며 거란군의 철군 경로는 차단되는데요. 이제 거란군은 고려군을 제압해야만 국경을 지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고 두 국가의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죠. 끈질긴 싸움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던 중 소배합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는데요. 거란의 대다수의 장수들은 고려군이 귀주의 두 곳의 강을 모두 건넌 뒤 어수선한 상황이 되면 공격해야 한다 했으나 도감 야율팔가만이 두 곳의 강을 건넌 고려군은 퇴로가 없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 확실하므로 고려군이 두 강의 사이에 도달하면 공격해 도망가기 시작하는 고려군을 잡아야 한다고 소배합에게 말했고, 소배합은 야율팔기의 주장에 따랐습니다. 이로써 강감찬이 준비하고 있었던 모루와 망치 작전을 펼치기에 완벽한 상황을 소배합이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마치 하늘이 돕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고, 양국의 교전이 재개되자 거란군은 야율팔가의 주장처럼 고려군이 두 강 사이에 도달하자 공격을 개시했지만, 그때 딱 개경을 방어하던 김종현의 군대가 망치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거란군의 후방에 등장하여 공격하였고, 이를 본 강감찬은 김종현의 군대와 함께 나머지 망치 부대를 좌측으로 배치하여 거란군을 죽어라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며 깃발들이 북쪽으로 휘날리기 시작했고, 고려군들은 이를 승리의 징조로 여기며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였죠. 모루 부대의 역할을 맡은 검차 부대원들 또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거란군들은 부러지는 칼처럼 모루 부대와 망치 부대 사이에 껴서 단어 그대로 짜부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확신하게 된 소배합은 이번에도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현종은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과 군사들을 지금의 황해북도 금천군인 영파역까지 직접 나가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리며 강감찬의 모루와 망치 전략에 찬탄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